안녕하세요. 남산 듣는 유튜브의 진행자 남산도서관 남산이 인사드립니다. 어느덧 3월이 되었는데요.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첫 번째 곡입니다. 거북이의 비행기. 그러면 오늘 이야기 나눌 책을 소개하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찰스 앤디 작가님의 삶이 던지는 질문은 언제나 같다입니다. 찰스 앤디 작가님은 세계 최고 경영사상가로 필립 코틀러, 톰 피터스, 헨리 민츠버그와 함께 경영사상가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으며 피터 드러커로부터 천재적인 통찰력으로 학문적인 개념을 현실에 대입해 구현한 사람이라는 찬사를 받은 바 있다고 하시는데요. 옥스퍼드 대학교 졸업 후 다국적 석유회사 쉘에 입사해 임원을 지냈으며 MIT 슬론 경영대학원 펠로우를 거쳐 런던 경영대학원 MBA 과정을 설립하셨는데요. 이후 영국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세인트 조지 하우스 소장과 왕립예술학회 회장을 역임하셨다고 합니다. 스스로 사회철학자라 칭하는 작가님은 과학기술과 경제 발전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오랫동안 연구하셨다고 하는데요. 프리랜서와 1인 기업의 급증, 조직의 해체 등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필연적으로 불러오는 현상을 누구보다 앞서 예측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런 작가님께서 쓰신 삶이 던지는 질문은 언제나 같다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야 할 자신의 손주들에게 전하는 21통의 편지를 엮은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젊은 시절 효율과 합리라는 틀 안에 치열한 인생을 살다가 시대를 꿰뚫는 해안을 지닌 사상가로 거듭나기까지 평생에 걸쳐 깨닫게 된 불변의 지혜들을 냉철하면서도 따뜻한 언어로 풀어내셨다고 합니다. 작가님은 통계와 지표에 감춰져 보이지 않는 것들, 돈으로 셀 수 없는 가치들에 집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웃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시는데요. 작가님이 세상에 나가 삶과 직접 부딪혀가며 나만의 미래를 만들어가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내용이 뭔지 책을 통해 확인하며 다시금 삶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총 2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 왜 우리는 아침마다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야 하는가? 2장 인간의 조건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 3장 누구나 혼자 힘으로 자기 신념을 만들어야 한다. 4장 내 인생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너 자신뿐이다. 5장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마라. 6장 모든 문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 7장 정작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다. 8장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면 모두 승자다. 9장 우리는 생계를 위해 일하지만 일 이상의 존재다. 10장 기계 속 부품이 되지 않는 곳에서 일하라. 11장 인간은 관리되어야 하는 인적 자원이 아니다. 12장 우리를 지배하는 그들은 결국 우리 손으로 선택되었다. 13장 누구나 3번의 다른 삶을 살 수 있다. 14장 무엇이든 부족하지 않으면 충분한 것이다. 15장 돈은 일과 성취의 불안한 동반자일 뿐이다. 16장 가장 소중한 것은 혼자 가질 수 없다. 17장 결혼을 유지하려면 최소 3번은 계약서를 갱신하라. 18장 셀 수 없는 것이 셀 수 있는 것보다 더 강하다. 19장 이제 은퇴라는 단어를 은퇴시켜야 한다. 20장 다른 누군가와 똑같은 사람은 없다. 21장 자유의 이면은 불안정하고 자유의 대가는 냉혹하다인데요. 읽으면서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을 책의 구성 순서대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는 2장 인간의 조건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작가님은 조직의 운영 방식과 습관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책을 쓸 때 탐구하려는 아이디어와 개념을 설명할 사례들을 찾아야 했다고 하는데요.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기 훨씬 전이었기에 미국에서 발간된 교재들과 연구 논문들로 자동차 트렁크를 가득 채우고 남프랑스의 한 농가에 들어가 두문불출하며 연구에 몰두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각만큼 가져간 자료들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농가에 러시아 소설 전집을 갖춘 서재가 있었는데 거기서 톨스토이가 연구 논문보다 조직 생활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작가님은 문학에서 인용한 이야기를 책 속에 담았고 그 결과 그 책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삶이 우리 앞에 던지는 문제에 원만하게 대처하려면 인간에 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인간은 시공을 막론하고 똑같기에 훌륭한 문학 작품이나 인류에 관한 역사 등을 찾아서 읽어볼 것을 책은 추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상적이었던 내용은 13장 누구나 3번의 다른 삶을 살 수 있다입니다. 부제가 인생의 변곡점을 만났을 때인데요. 작가님은 우리 모두의 삶, 심지어 기업이나 학교, 정당이나 국가의 생애도 교육과 투자, 실험을 통해 많은 것이 투입되어야 작동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두고 S자 곡선이라고 하는데요. S자 곡선은 처음에는 내려가는 형태지만 곧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계속 끝없이 상승하기를 바라지만 S자 곡선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삶이나 조직은 정상에 도달하면 하강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첫 번째 S자 곡선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S자 곡선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투자, 즉 새로운 학습과 실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곡선이 최고조에 이르기 전에 투자가 시작되어 하강 곡선을 벗어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에 첫 곡선의 정점에 도달하기 전에 새로운 곡선, 즉 새끼를 찾아내야 한다고 합니다. 기력과 자원이 바닥나게 되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방향을 바꿔야 하는지 고민할 틈도 없이 붕괴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작가님은 기회가 닿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지금 하는 일에서 잠깐 벗어나 휴식과 안식의 시간을 갖는 것도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방법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경고 신호를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로 현실에 대한 안주를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고 어떤 일이 닥쳐도 관리할 수 있어 걱정할 것이 없다고 느낄 때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직업과 관련되지 않은 것에 대한 호기심을 잃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지만 사과가 느닷없이 무릎 위에 떨어지는 행운의 확률을 높이려면 과수원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즉, 어떤 식으로는 그 세계에서 빈번하게 접촉해야 한다고 합니다. 작가님은 첫 곡선을 출발할 때보다 새로운 곡선을 시작하는 건 더 힘든 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삶의 길기에 우리에게 적어도 3번의 다른 사람을 살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책은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제 메인 코너를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실행에 옮긴다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이어서 좋았는데요. 다음에도 방송을 진행하는 저 남산이와 듣는 여러분께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책을 들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코너의 마지막을 알리는 음악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이레빗의 해피싱즈 들으면서 이번 코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남산 듣는 유튜브를 마칠 시간입니다. 10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순식간에 지나갔는데요. 마무리 코너로 여러분께 그림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한지원 작가님의 그림책 왼손에게인데요. 어딘가 할 말이 있는 듯 연필을 꽉 쥐고 등장한 주인공은 바로 오른손입니다. 그리고 왼손을 향해 그동안 참았던 억울함을 와르르 쏟아내는데요. 숟가락질, 양치질, 가위질, 빗질까지 전부 자신의 몫이었다는 오른손의 주장은 공감이 되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오른손을 먼저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왼손이 먼저 움직이는 일이 아예 없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보통 손에 크림을 바르거나 액세서리를 착용할 때만 얄밉게 오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일 수 있는데요. 그런 두 손에게 어느 날 매니큐어라는 공평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직접 매니큐어를 발라본 사람이라면 양손을 똑같이 바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는데요. 깔끔하게 칠한 오른손과 달리 벌벌 떨면서 다가온 왼손의 솜씨는 삐뚤빼뚤 엉망 그 자체입니다. 두 손 사이에 오고 가는 말과 손짓에 점점 감정이 격해지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왼손은 어땠을까요? 왼손의 입장도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며 그동안 내가 이해하기 어려웠던 사람의 입장을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말이 꼭 용서나 화해는 아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의 입장에 서서 진심 어린 말 한마디를 건네보면 어떨까요? 마지막 곡으로 빈지노의 Always Awake 함께 들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산도서관 남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